미나상 곤니찌와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한자를 공부 중인데요. 오늘은 3학년 한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84강에서 찰한, 더울서, 오를 등, 떨어질락 반대 개념의 한자를 공부했죠. 한서, 등락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85강으로 기신신, 집궁, 백길사, 참진, 신궁, 사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기신신자입니다. 총 9회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기신신자는 한국식 한자하고 일본식 한자가 달라서 왼쪽에 보일시죠?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보일시를 쓸 때 하나, 둘 하고 셋을 옆으로 하고 싶은데 밑에 부분을 먼저 긋고 오른쪽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기신신자는 기신이나 신령, 정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기신신자는 보일시자와 펼신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펼신자는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번개는 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신자는 하늘의 신이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기에 보일시자를 더한 지금의 신자가 만들어져서 신이나 신령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싱 또는 징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싱, 일본어도 싱이고요. 신사를 표현할 때만 징이라고 읽습니다. 신경을 신께라고 하고요. 신화를 신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신화고요. 일본어로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신사나 사당을 진자라고 합니다. 훈독은 가미 또는 강, 고라고 있습니다. 가미, 하나로 읽을 때는 가미이고요. 가미사마 할 때는 신의 높임말로 신 또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호칭이 없고요. 가미사마로 모든 신을 다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갓나즈키는 음력 10월의 딴 이름인데요. 갓나즈키라는 건 가미나즈키라고 해서 신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 뜻은 전해오는 속설에 의하면 신들이 이즈모라는 곳에 다 모여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회의를 했으므로 다른 곳에는 신이 없다라는 뜻으로 갓나즈키라고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고하다, 성스럽다를 고고시, 고고 두 번째는 타금이 됩니다. 기신신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신경, 神経、 신, 神、 일본 신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日本の神話について勉強しました。 병이 낫기를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病気が治ることを神様に祈り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집궁입니다. 총 10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3학년 한자가 되니까 N1의 레벨의 한자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궁자는 집이나 대궐, 궁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집궁자는 집면자와 등뼈 려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형문에서는 여러 형태의 집 모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네모가 서로 연결된 모습이고요. 또 다른 모양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채의 큰 집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궐을 뜻하는 집궁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규 또는 구 또는 짧게 구라고 있습니다. 궁중을 규주 이럴 땐 길게 규주라고 하고요. 신궁을 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청, 군하이쪼라고 하는데요. 황실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국내청이라고 해서 군하이쪼라고 있습니다. 훈독은 미야입니다. 미야. 그래서 하나 읽을 땐 신사나 궁의 뜻으로 미야라고 하고요. 오미야마이리는 신사참배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같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오미야마이리라고 합니다. 집궁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궁중, 宮中、 신사 또는 궁, 宮、 메이지 신궁은 유명합니다. 明治神宮は有名です。 일본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신사에 참배를 갑니다. 日本では赤ちゃんが生まれるとお宮参りをします。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백길사입니다. 총 5획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한국식 한자가 있는데요. 한국식 한자는 많이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하고요. 일본식 한자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연결해서 쓰시고 다섯. 백길사자는 베끼다, 나 본뜨다, 옮기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백길사자는 진면자와 까치석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까치석자는 까치라는 뜻이 있지만 고대에는 나무로 만든 신발을 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신발은 왕을 아련하던 대신들이 신던 것인데 왕을 아련할 때 신던 것이라 아무데나 벗어놓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신발을 벗은 후에 항상 집 안으로 옮겨 놓았는데 고대에는 이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자는 옮기다 라는 의미가 되었고 나아가 베끼다 또는 본뜨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 일본어로는 샤입니다. 사진을 샤싱이라고 하고요. 영사를 에이샤라고 합니다. 복사를 후쿠샤, 한자를 읽을 때는 후쿠샤라고 하고요. 보통은 그림에 있듯이 코피스르, 복사하다 할 때는 코피스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독은 우츠스 또는 우츠르입니다. 우츠스는 베끼다, 찍다 이럴 때 우츠스라고 하고요. 각기 우츠스는 베껴 쓰다, 옮겨 적다 할 때 각기 우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츠르, 자동사가 되면 찍히다란 뜻으로 우츠르라고 합니다. 백길사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사진, 写真、 베끼다, 그리다, 찍다. 写す、 여기에서는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ここで写真を撮ってもいいですか? 전화번호를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電話番号を手帳に書き写し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참진입니다. 총 10획이고요. N4의 레벨인데요. 참진자도 한국식 한자가 있어서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윗부분하고 요 밑에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 한국식 한자는 니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참진자는 참이나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참진자는 눈목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죠. 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참진자는 본래 소정자와 비수비자가 결합한 글자인데요. 여기서 소정자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큰 솥을 뜻하고요. 비수비자는 수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참되면서도 정성이 담겨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참되다, 진실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싱이라고 읽습니다. 싱. 진의를 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응 발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붙이지 마시고 콧소리 내듯이 싱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신지츠. 그리고 진리를 신리라고 합니다. 혼독은 마입니다. 마고꼬로 하면 진심, 정성이란 뜻이 되고요. 마고꼬로라고 하고 이 부분이 타금이 돼서 마고꼬로라고 되죠. 그리고 진지하다, 성실하다 할 때 마지매. 한자로 쓰면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한자를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로 쓸 때는 마지매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얗다, 새하얗다를 나타낼 때는 마시로라고 합니다. 참진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진의, 真意、 진심 또는 정성, 真心、 사건의 진실을 모르겠습니다. 事件の真実がわかりません。 다나카 씨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았습니다. 田中さんから真心のこもったプレゼントをもらい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귀신신자입니다. 귀신신자. 신경을 신께라고 하고요. 하나만 있을 때는 가미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모든 신을 나타낼 때 가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궁자고요. 궁중을 규주라고 하고요. 하나만 있을 때는 미야라고 있습니다. 신사를 뜻하고 궁도 뜻합니다. 세 번째 한자는 백길사입니다. 백길사. 사진을 샤싱이라고 하고요. 베끼다 또는 사진을 찍다 할 때 우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진자입니다. 참진자. 진이를 싱이라고 하고요. 진심을 나타낼 때를 마고꼬로라고 해서 진심 또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85강에서 귀신신, 집궁, 백길사, 참진, 신궁, 사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6강인데요. 확인학습입니다. 91페이지서부터 93페이지 12개의 한자입니다. 반대 개념이 많았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쓰는 한자가 많아서 86강에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 조금씩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자가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요.